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원케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시각처 전문가 증언 관련돼서 그냥 읽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제작합니다. 관련 내용은 네이버 종목 토론실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즈에도 올렸고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영상으로 올려둡니다. 시각처 전문가는 임상은 질문을 하고 답을 내는 과정인데 임상 디자인의 핵심은 주성분 세포가 어떤 장리 작용을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안정성이 확보되고 유효성이 확보되냐이다. 결국 의약품 세포의 특성에 기반해서 정확한 설계를 하고 답을 내는 과정인데 인보사의 경우 실제 임상한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293 세포이니 문제와 답이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상 전체에 대한 부정을 했는데요.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의 인보사 임상의 질문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관만 다를 뿐이지 같은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FDA는 임상 3상을 제어가했습니다. 그러면 임상 디자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록 핵심이 되는 주성분 세포의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상 결과를 얻기 위한 임상 디자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DA는 임상의 일관성, 그러니까 한 세포가 쭉 이제 임상 전체 과정에 같은 세포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임상 1상, 2상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해당되는 식약처 전문가의 증언에 따른 이액 세포에 대한 다음의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FDA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클리니컬 홀드 해제를 위한 요구사항,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추가 특성 분석, HC 제1액의 연골세포 특성 분석 자료를 보완 요청했고요. TC의 개그 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에 TC 세포의 외피 유전자를 각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인보사의 임상의 경우 방사선 조사된 TGF-베타1이 삽입된 연골세포에 실험은 없습니다. 방사선 조사된 TGF-베타1이 삽입된 293 세포의 임상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결과값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93 세포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연골세포가 아닐지라도 처음 디자인되었던 연골세포가 아닐지라도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4상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치료 결과가 안전하다면 이액 TC의 세포가 정말 위험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던 것이고 임상 1상, 2상 결과만 가지고 있던 FDA는 이것을 요청해서 회사는 요청한 실험을 실시했고 회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상 3상을 제어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식약처 전문가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임상의 질문이 틀렸다 하더라도 임상 디자인은 제대로 된 것이고 그 결과값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상 디자인은 최우선으로 안전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인보사의 경우 이액 TC의 핵형이 불안전하고 불멸되는 현상이 발견돼서 종양 원성을 인정하게 됐고 현재 과학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방사선 조사를 통해 세포를 중이른 것으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식약처 전문가의 주장대로 293 세포가 연골세포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면 방사선 조사된 293 세포의 종양 원성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결과가 있어야 임상 디자인이 틀렸다는 근거가 됩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어떤 의견도 없습니다. 1심에서 TC의 개그, 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TC 세포의 외포 유전자를 각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하는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식약처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식약처 전문가의 주장 293 세포와 연골세포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고 그 위험성 차이도 크다. 비록 형질 전환 후에 핵형이 변형되고 불멸화했다고 하더라도 연골세포 핵형이 변형되고 불멸화하는 것과 293 세포의 핵형이 변형되고 불멸화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방사선 조사된 TGF-베타1을 삽입한 연골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세포는 핵형이 변형되고 불멸화된 세포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사선 조사된 TGF-베타1이 삽입된 연골세포와 방사선 조사된 TGF-베타1을 삽입한 293 세포를 직접 비교해서 확실하게 293 세포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사선 조사된 TGF-베타1을 삽입한 연골세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현재 진행된 방사선 조사된 TGF-베타1을 삽입한 293 세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각처 전문가 증인의 주장, 양리 과정에서 주된 작용이 TGF 베타1이지만 293 세포가 살아있는 동안 2주에서 44일 동안 대사하는데 그동안 각종 단백질이 나오므로 잠재적 위험이 있다. 이 주장은 종양 원성을 사용한 모든 의약품은 신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하나요? 예. 정확히 어떤 단백질이 인체에 어떤 기전으로 종양을 형성하게 하는지 증명해야 인정되는 위험입니다. 막연한 우려 때문에 있지도 않은 위험을 만드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아는 암에 대한 상식이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고 치료한 후에 5년간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런데 인보사로 인한 암 발생했다는 기록은 지난 약 20년간 없었으며 한국 기준으로 약 4,000명의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최소 4년 2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암이 생겼다가 치료하고 5년간 재발하지 않으면 암 완치라고 하는데 인보사는 암 발생도 하지 않았고 투여 후 5년 지난 환자들에게서 암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처 전문가는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종양세포의 방사선 조사를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현상이 있다. 암 환자에게 방사선 조사를 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미 학계에 보고된 것이다. 293 세포는 연골세포보다 악조건에서 더 잘 살아나고 방사선 조사를 해도 잠재적 위험이 있다. 이 주장은 아마도 맞는 주장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임상은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위의 주장은 통제된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이론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8년간 293 세포가 살아 돌아와서 암이 되었습니까? 그런 증거가 시각처에 있습니까? 시각처 전문가는 293 세포로 디자인되었다면 293 세포의 특성 및 유래 그리고 종양 원성에 대한 모든 정보가 CTD에 알맞은 곳에 있어야 하고 현재 허가를 받은 CTD에는 그 내용이 없으므로 취소가 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주장은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CTD의 내용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보사는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결과와 치료제로 사용된 수천 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CTD에 시각처가 요청하는 실험이든 이론이든 논문이든 모두 넣어서 수정해서 제출하여 시각처가 심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시각처와 함께 진행한 임상 결과가 있고 FDA에서도 기존 임상 디자인의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 중인데 인보사 취소해서 그 임상 결과 데이터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지 시각처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각처의 인보사 취소가 대법원까지 인용되어 인보사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는데 FDA에서 신약 허가가 되면 이것이 국민보건을 위한 시각처의 제대로 된 처분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민보건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저해하는 결과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각처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대로 된 검증할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는 기관이 되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탐나 급하게 허가된 기관이 되는 것인데 이 후폭풍을 어떻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보사 취소가 인용되더라도 회사는 인보사 판매를 위해 시각처와 소통할 것이라고 하고 새롭게 제정된 첨단의약품 법에 의해 세포치료제는 1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각처는 미국 허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인보사의 현재 상태, 생산, 판매, 유통을 막아놓고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해놓고 과학적 검증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보사 취소를 취소하는 것의 명분은 이미 FDA에서 제공했고요. 인보사의 무릎 관절염 임상 3상과 인보사 적응증인 고관절 임상까지 FDA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각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품목 허가가 유지될 수 없다. 신약 허가는 행위이고 엄격한 구성 요건이 있으며 신뢰성에 기반하는데 인보사의 경우 주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허가될 수 없다. 임상의 재실행은 가능하더라도 허가는 될 수 없다. 허가의 완전성이 깨어진 것으로 대치될 수 없다. 당연하죠. 위 주장은 100%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약의 경우 잘 판단해야 된다고 약사법에도 쓰여 있습니다. 행정적 기준으로 보면 그 구성 요건이 미비하지만 이것은 이후에 구성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임상 결과와 치료 결과
데이터가 있고 같은 임상 디자인으로 FDA에서 임상 중인데 국민 보건과 공공의 이익을 다 버리고 행정적 요건과 권위만을 내세우는 것이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아마도 한국 신약 개발에 중대한 한 획을 긋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지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임상 중간에 물질이 바뀌거나 임상 결과를 허위 기재한 적이 있었고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있지만 임상을 제대로 하고 그 결과로 허가까지 난 신약이 개발 초기에 세포의 기원착오로 취소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신약 개발의 방향성을 정하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신약을 법정에서 다투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마치 옛날에 지구군은 둥글다 말해서 종교자편에 회부되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21세기 2023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찐남 K였습니다.